최대 3년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 시기를 겪지 않으면 아이가 정말로 발전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이가 싫어, 몰라, 됐어, 내가 할 거야, 그냥 놔둬,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나요? 엄마가 그냥 간단하게 꺼낸 이야기에도 됐어, 몰라, 마치 3살짜리 아이가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양상으로 됐어, 몰라, 싫어, 내가 할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한다면 내 아이 사춘기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사춘기 도대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행동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엄마의 사춘기 수업이라는 책에서 참고를 해서 사춘기에 아이들이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우리 아이에게서 이런 행동 특성이 나타난다면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은 2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분리개별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다. 자, 분리개별화라는 것. 이제까지는 혹은 애착 대상에게 몰두했던 아이가 자기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 시작하죠. 그럼 어떨 때는 저 아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라는 제안을 했을 때 무조건 반대의 의견으로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애착 대상에게 포함되어 있고 함께 있었던 것에서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살살 시작이 된다 하면 사춘기가 왔구나 짐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도대체 나란 사람은 누구일까? 남과는 다른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자기가 아무 반항도 없이 따랐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것이 곧 특별한 자신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리개별하고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행동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춘기 아이들은 화가 많아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낸다. 말만 시키면 화를 낸다. 경험하시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아이가 나중에 폭력적인 아이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물불 안 가리고 화를 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떨 때 아이가 화를 내는가 잘 살펴보셨나요? 아이는 2가지 경우에 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또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이때 화를 냅니다. 아이가 아무 이유도 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뭘 그래, 이렇게 나를 무시했다거나 공정하지 못해, 동생을 더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 이거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물불을 안 가리고 화를 냅니다. 부모님은 너무 화를 자주 내니까 당황스러워서 이 아이가 뭐 화를 자주 내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춘기 아이들은 2가지 이유 때문에 화를 내니까, 아이가 화를 냈을 때 내가 공정하지 못했나? 혹은 내가 아이를 무시하는 발언이 있었나?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정서가 불안정한 사춘기라고 해도 아무 때나 무작정 화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는 감정이나 불공정한 감정이 있을 때 화를 더 잘 낸다. 2번째로
사춘기 아이들은 근자감이 있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해요. 엄마가 볼 때도 정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정말 근거가 없어요. 뭔가 바탕이 있지. 나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괜찮아. 그거 금방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솟아나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자중심성이 한창 발달하고 있고 자중심적인 사고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형식적인 조작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주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요. 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타인이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 잘 캐치를 못해요. 자기 관심사,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특별해. 나는 너무너무 세상 사람과는 달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자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변화들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나는 특별한 아이, 나는 남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자기를 이상화시킵니다. 그래서 현실 속의 나하고 상상 속의 나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른들이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한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근거 없죠. 근거 없는데 이 아이는 지금 발달의 단계 과정에서 미성숙한 단계에서 삐끗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근자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너 자신을 알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리 이 아이들한테 너 자신을 알아. 네가 지금 한다고 될 것 같아? 라고 팩폭을 한다고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네, 이 아이의 발달 단계상 이 아이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오히려 작은 성취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조그만 일을 성취하면서 거봐, 나 특별한 거 맞잖아. 거봐, 나 능력 있는 거 맞잖아. 나 할 수 있는 것 맞잖아 라는 긍정적인 그 성공 경험을 키워주심으로써 오히려 근자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겠죠. 팩폭 안 됩니다. 네, 네가 그렇게 될 것 같아? 인생이 그렇게 쉬워 보여? 이런 팩폭보다는 오히려 작은 데서 성공하는 그거를 격려해 주시고 되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진짜 자신감으로 발달할 수 있겠죠. 자, 사춘기가 왔는지 가장 잘 알아보는 특성이 세 번째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잠과의 전쟁. 수면 유도 물질인 세로토닌이 한 10시 정도부터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10시부터 푹 재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춘기가 되면 세로토닌이 한 12시부터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이 수면 주기가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시작이 되죠. 사춘기 아이들 아침에 깨울 때마다 아마 전쟁일 거예요. 사춘기 잠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민하고 안 그래도 감정의 기복이 심한 아이들이 아침에 그 피곤과 잠과 이런 것들이 껴서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죠.
그래서 아이들 아침에 잠 깨우기가 힘드실 텐데요. 이 사춘기 세로토닌의 변화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새벽까지 잠을 안 자면서 뭘 하면서 안 자나요? 네, 스마트폰 하면서 안 자죠.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깊은 숙면을 방해하죠. 근데 아이들 2시, 3시까지 안 자면서 뭐예요? 컴퓨터 게임하거나 스마트폰 게임하거나 블루라이트를 계속 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가 쉽지 않고요. 또 게다가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학원 숙제, 학교 숙제로 일찍 잘 수 있는 날이 적죠. 10대에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게 아이들한테 제일 안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중학생은 평균 7.1시간, 고등학생은 5.7시간 정도 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늘 잠이 부족한 거예요. 잠이 부족하고 호르몬 때문에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블루라이트 때문에 더 깊은 잠을 못 자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청소년기는 잠과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잠과의 사투가 벌어지죠. 우리가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것을 시간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블루라이트를 줄여주고 수면 시간을 좀 길게 확보해 주는 거, 그 정도로 도와줄 수 있겠죠. 저도 잘 안 되긴 하는데 밤 시간이 되면 잠자리에 두는 건 좋지 않다고 하니까 모두 한 곳에 스마트폰을 다 담아놓고 그렇게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너무너무 장가의 그 사투가 힘드신 가정에서는 따로 스마트폰 함을 거실 같은 데 모아놓고 숙면을 취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는 방법을 쓰면 좋겠죠. 그 다음 특성이라고 하면 우울. 기분 업앤다운이 심하고 근자감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비하로 빠질 때는 굉장히 우울해서 다운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기분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또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성욕이나 식욕은 발달하기 때문에 기분이 막 우울하다가도 갑자기 밥 줘! 이러면서 먹을 거를 먹고, 언제 우울했냐는 듯이 막 기분 좋게 룰루랄라. 이래서 얘가 정말 진짜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오락가락 하고, 아무렇지 않았다가 화를 냈다가 우울했다가 다시 좋았다가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분의 변화가 생기고요. 또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는 특징이 요즘 사춘기에는 더해졌죠. SNS, 게임, 전자기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사춘기 늘 손에서 생각할 수가 없죠. 늘 손에서 떨어뜨리지를 않고 모든 소통을 그걸로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아주 절친한테도 그것만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게 요즘 사춘기는 특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의욕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되고 싶은 게 뭐야, 꿈이 뭐야 하면은 어떤 직업이나 직장이라도 막 얘기를 했다면,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한심해, 아무 생각도 없이 사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알아버린 거죠. 공부 이꼴 꿈과 연관된다는 것을 이제는 눈치를 챘기 때문에 오히려 꿈꾸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꽤 잘하는 상위권인 학생은 많지 않잖아요.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내가 원하는 꿈도 꿀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과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초등학생 꿈이 대통령인 경우는 많지만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친구 많지 않은 것 같은 그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 이꼴 꿈이라는 생각이 싹 트기 때문에 의욕이나 꿈이 더 좌절되는 거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너는 왜 꿈이 없어, 의욕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처받거나 주눅드는 면이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것도 모른 채 덮어놓고 꿈을 말하던 초등학생 때와는 이제 조금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사춘기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잠깐씩 그 특성을 어떻게 역으로 부모님이 활용하실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춘기에 초입에 들어선 부모님들, 그리고 사춘기를 지금 한창 겪고 있는 부모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다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은 이 시간도 최대 3년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 시기를 겪지 않으면 아이가 정말로 발전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정말 깊이 있게 근자감이 정말 자신감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이 아이를 잘 잡아주면 자아가 잘 형성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니까요. 사춘기 어렵고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오늘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